여러분, 지금 코스피가 50포인트를 돌파하며 축제 분위기지만 우리 고수들은 이 환호 속에서 조용히 비상구의 위치를 파악하고 2026년의 하락장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초반 삼성전자가 34%, 현대차가 70% 폭등하며 시장은 유례없는 광기를 보여주었지만 투자 세계에서 영원한 우상향은 없기에 우리는 반드시 다가올 조정의 파도를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저 경제사냥꾼은 단순히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일정과 채권 만기처럼 이미 확정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2026년의 위험한 타임라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벽히 심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은 하락장이 와도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 소중한 자산을 손절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위기는 바로 2월 중순에 찾아올 유동성 절벽이며 이는 설 연휴 직후 시장의 거래가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가 0.2%로 인상되었는데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며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주식을 사고 팔 때 무조건 내야 하는 비용을 다시 올려버린 것입니다. 1월의 불장 속에서는 삼성전자가 30%씩 오르니 0.2%의 세금이 눈에 보이지 않았겠지만 시장이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 비용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하루에 수백 번 매매하며 0.1%의 수익을 다투는 초단타 스캘퍼들이나 외국인 알고리즘 매매자들에게 0.2%의 거래세는 수익 모델 자체를 파괴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수치입니다. 이 큰손 단타족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 호가창이 얇아지게 되는데 이는 매수와 매도 주문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 작은 충격에도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취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026년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긴 설 연휴는 이러한 유동성 공백을 극대화하며 한국 시장이 문을 닫은 사이 발생하는 글로벌 변동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쉬는 3일 동안 미국 엔비디아가 폭락하거나 예상치 못한 전쟁 이슈가 터질 경우 연휴가 끝난 19일 목요일에 한국 시장은 완충장치 없이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연휴 직후에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지배적인데 평소라면 거래를 활성화해주던 단타족들마저 세금 부담 때문에 매수를 꺼리면서 시장의 활력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2월 27일 예정된 MSCI 코리아 지수의 정기 변경 이벤트는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 거대한 매도 폭탄을 던지며 특정 종목들의 급락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에서 제외되는 종목들은 개별적인 악재가 없더라도 수천억 원의 매도세를 견디지 못하고 하락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2월 하수는 여러분이 가진 종목이 MSCI 지수 변경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거래세 인상으로 인한 수급 공백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생존의 시기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1분기 내내 우리를 괴롭힐 두 번째 거대 리스크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2021년 저금리 시절의 유산인 회사채 만기 폭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제로금리에 가까운 이자로 엄청난 양의 채권을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했고 그 3년과 5년 만기 채권들이 바로 올해 2026년에 몰려옵니다. 2021년에는 1%도 안 되는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빚을 돌려 막으려는 기업들은 예전보다 몇 배는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대형 건설사들조차 수천억 원의 자금을 상반기에 막아야 하며 현대건설이나 롯데건설 같은 기업들도 시중의 유동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중소형사들의 숨통을 조이게 될 것입니다. 당장 갚을 현금이 없어 망하는 흑자부도의 공포가 건설주와 PF 노출이 많은 금융주를 덮치며 시장에는 근거 없는 소문만으로도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3월 감사보고서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부채가 많은 한계 기업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 상책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이며 선거 전후로 발생하는 정책, 테마주들의 거대한 거품 붕괴 현상을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던지는 철도 지하화나 신도시 재개발 같은 화려한 개발 공약들은 관련 토목 및 건설, 중소형주들의 주가를 단기간에 하늘 높이 끌어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공약은 실제 예산 집행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당선 후 검토 중이라는 한마디에
주가는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과거 2018년과 2022년 선거 사례를 보면 관련 테마주들은 선거 직전까지 급등하다가 당선 확정 이후 상승분의 80% 이상을 단 한 달 만에 반납하는 잔혹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세력들은 선거일 2주 전을 가장 완벽한 탈출, 골든타임으로 잡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당선 후 더 오를 것이라 기대하며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물량을 무자비하게 쏟아냅니다. 특히 2026년은 높아진 거래세 때문에 하락 시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해 낙폭이 평소보다 훨씬 가파를 수 있으니 테마주에 올라탔다면 늦어도 5월 말에는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 잭슨 홀 미팅발 금리 쇼크로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극대화됩니다. 5월 파월의 뒤를 이어 매파 성향이 강한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그는 과거부터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시장은 지난 수년간 파월의 부드러운 화법에 길들여져 있었으나 케빈 워시가 취임하여 금리를 더 높고 길게 유지하겠다는 선언을 할 경우 글로벌 증시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새로운 의장의 말 한마디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석가들의 해석이 엇갈리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등하며 코스피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8월 잭슨 홀은 신임 의장이 전 세계에 자신의 통화정책 철학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무대이며 여기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는 박살나게 됩니다.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IT 섹터는 이러한 금리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 올랐던 주가들이 무섭게 깎여 내려갈 것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먼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고 꿈만으로 먹고 사는 성장주들에게는 가장 가혹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역전된 상태가 장기화되면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자본 유출 우려 때문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집니다. 만약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환율까지 급등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코스피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지수를 바닥까지 끌어내릴 것입니다. 2022년 파월 의장이 물가를 잡기 위해 고통이 따를 것이라 말했을 때 코스피가 일주일 만에 6%나 폭락했던 것처럼 이번 잭슨 홀의 충격은 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11월로 돌려야 하며 미국 중간선거라는 거대한 정치적 파도가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게 어떤 생존의 위협을 가하게 될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는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보조금 정책인 IRA와 칩스법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미국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 세금으로 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느냐는 논리로 현재의 지원 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와 현대차, 그리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성 악화라는 비상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특징은 실제 선거 결과가 나오는 당일보다 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두 달 전부터 훨씬 더 민감하게 요동친다는 점입니다. 현명한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선거일 2개월 전인 9월과 10월부터 관련 수출주들의 비중을 미리 줄이며 현금화 전략에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반도체나 2차 전지 종목을 보유한 분들은 가을 무렵부터 미국의 정치 뉴스 흐름을 살피며 선제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2차 전지 섹터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IRA 보조금 폐지나 축소가 거론될 수 있어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수조 원 단위로 증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의 영업이익 상당 부분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이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게 되면 외국인들은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대형주 매도 버튼을 가장 먼저 누를 것입니다. 자동차 섹터 또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내연기관차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시나리오가 정치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섯 번째 리스크는 반도체 세액 공제의 공백기 문제이며 이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행히 K칩스법이 2031년까지 연장되며 법적 공백은 피했지만 실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장비를 발주하는 속도는
업황에 따라 언제든 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공제율이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 투자금이 집행되는 시점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범용 메모리 업황이 둔화될 경우 세금 혜택이 있더라도 기업들은 신규 시설 투자나 장비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하반기로 미루며 시장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가 아닌 미국 테일러시 등에 짓는 공장 비중을 높이게 되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기대하는 낙수 효과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장 설립 시 현금을 바로 꽂아주는 직접 보조금 방식을 쓰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익이 나야 깎아주는 방식이라 예산 편성 과정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7번째 리스크는 바이오 섹터의 학회 일정에 따른 변동성으로 임상 결과 발표가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발생하는 하한가 리스크를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4월에 AACR, 6월에 ASCO, 11월에 SITC 같은 주요 학회 발표일 2주 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바이오 종목은 결과가 나온 뒤 대응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으며 세력들은 이미 선반영된 호재를 이용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자라면 개별 컨퍼런스보다 3월에 열릴 엔비디아 GTC 행사를 주목해야 하며 여기서 공개될 차세대 GPU 로드맵이 우리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HBM 채택 규모와 속도에 따라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섹터 전체의 온도를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더라도 다음 분기 전망인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시장에는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피크아웃 공포가 급격히 확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에 예정된 굵직한 하락 시나리오들을 짚어보았는데 이 모든 리스크를 듣고 나면 당장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시장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을 미리 알면 우산을 챙기면 되듯이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락장을 기회로 만드는 첫 번째 역발상 전략으로 타이밍의 선점을 이용해야 하며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팔 때 우리는 수익의 길목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억눌려 있던 전기세나 가스비 같은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악재지만 특정 기업에는 호재입니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적자에 시달리며 주가가 억눌려 있던 한국가스공사 같은 유틸리티 기업들은 수익성 개선이라는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선거 테마주라는 화려한 신기루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우리는 선거 이후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게 될 정책 수혜주들을 조용히 매집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진짜 고수들은 대중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건이 끝난 뒤 수급이 몰릴 빈집을 미리 찾아내어 인내심을 갖고 열매가 있기를 기다리는 법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수급의 안전지대를 찾는 것으로 시장 전체가 불안해질수록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더 안전하고 배당이 확실한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줄어들고 세금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는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보다는 배당을 잘 주고 튼튼한 재물을 가진 대형 우량주로 자산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가가 단순히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하락이 구조적 결함인지 일시적 부침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면 반등을 기대하며 버티는 것은 더 큰 손실을 부를 뿐이기에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처럼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불을 안겨주는 기회는 바로 그 불확실성 속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고 맑은 날에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때는 이미 모든 자산 가치가 비싸져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한 다양한 리스크들은 당장 듣기에는 무섭고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허둥지둥할 때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시그널이 왔구나 하고 차분하게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된 자만이 공포를 용기로 바꿀 수 있으며 위기의 순간에 현금을 확보해 두거나 오히려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힘은 오직 데이터와 확신에서 나옵니다. 경제 사냥꾼인 제가 여러분의 맨 앞에서
시장을 계속 주시하며 위험 신호를 포착하고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2026년 하락장 로드맵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데이터와 법적 일정에 근거한 생존을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 2월 중순에 마주할 유동성 절벽과 0.2%로 인상된 증권 거래세는 시장의 완충 장치를 없애 작은 충격에도 큰 하락을 부를 수 있습니다. 1분기에 집중된 32조 4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폭탄은 고금리 상황에서 한계 기업들을 흑자 부도의 위험으로 내몰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책 테마주들은 당선 확정 직후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므로 늦어도 5월 말에는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8월 잭슨홀 미팅에서 공개될 신임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꺾고 성장주들의 가혹한 겨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IRA 보조금이나 칩스법 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니 9월부터는 수출 대형주 비중을 면밀히 조절해야 합니다. 반도체 투자자라면 3월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발표될 HBM 채택 규모와 가이던스가 섹터 전체의 피크아웃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임을 명심하십시오. 바이오 종목은 AACR과 ASCO 같은 주요 학회 일정일 2주 전에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리하는 것이 하한가 리스크를 피하는 길입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자금은 배당을 잘 주고 재무가 튼튼한 대형 우량주로 쏠리게 되어 있으니 수급의 빈집을 찾아 안전지대로 대피하십시오. 모든 하락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금의 하락이 구조적 문제인지 일시적 부침인지를 구분하는 해안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것입니다. 선거 이후 전기세와 가스비 인상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눌려있던 한국가스공사 같은 유틸리티 기업들이 역발상 투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확보해둔 현금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우량주를 줍줍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용기의 원천입니다. 저 경제사냥꾼은 여러분이 2026년의 거친 파도를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매일 리포트를 뒤지고 팩트를 체크하며 가장 앞에서 주시하겠습니다. K칩스법의 연장으로 법적 공백은 꺼졌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제 투자 집행 속도와 해외 투자 비중 변화를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시기에는 돈을 잘 버는 기업보다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3월 감사 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채 비율이 높거나 자금 조달 능력이 의심되는 좀비 기업들은 여러분의 관심 종목에서 과감히 삭제하십시오. 호가창이 얇아진 2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를 때 발생하는 급락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준비를 하십시오. 2026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해이며 미리 준비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인생의 큰 불을 일굴 수 있는 역사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밤새 분석해 오겠습니다.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가올 2026년 하락장을 완벽히 대비하고 우리 모두 진짜 부자가 되어 웃으며 시장을 즐겨봅시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모든 편의점, 대형마트, 주유소의 문이 일제히 닫힌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온 나라가 마비되겠지만 2019년 7월 어느 새벽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삼성전자에게 이와 똑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밥줄이라 할 수 있는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기습적으로 막아버리며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언론들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이제 끝났다거나 삼성이 무릎을 꿇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조롱 섞인 분석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반도체 회로를 찍어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EUV 블랭크 마스크 시장을 일본이 90% 넘게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의 블랭크 마스크 점유율은 기가 막히게도 0%였으며 0.1%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준의 기술,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드는 제빵사인데 밀가루를 파는 유일한 가게 주인이 이제 너한테는 안 판다고 선언한 상황과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고 당시 창고에 남은 재고는 길어야 고작 3개월치에 불과하여 국가적인 경제 가동 중단 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재고가 바닥나면 전 세계 스마트폰과 슈퍼컴퓨터의 반도체 생산이 멈추고 대한민국 수출의 20%가 날아가는 전례 없는 국가적 재앙이 닥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2026년 현재
일본이 그토록 비웃었던 불가능을 대한민국은 어떻게 기적 같은 승전보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방진복 속에서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본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벌인 이 300일간의 기록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이번 국산화 성공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와 대한민국의 미래 구군에 어떤 엄청난 영향을 미칠지 알게 될 것이니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극의 서막을 지금 바로 올리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름 돋는 반전이 가득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블랭크 마스크가 무엇이길래 일본이 이것으로 우리를 협박했는지 여러분이 어릴 때 도장을 찍어보던 원리를 통해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나무나 고무에 이름을 새기고 인주를 묻혀 종이에 꾹 누르면 이름이 찍히듯이 반도체 공정도 이와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여 미세한 회로를 그려냅니다. 손톱보다 작은 칩 안에 수십억 개의 미세 회로를 일일이 그릴 수 없기에 아주 정밀한 도장을 만들어 빛으로 회로를 찍어내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도장의 원판이 되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깨끗한 생도장 상태를 블랭크 마스크라 부르며 이것이 반도체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EUV 극자외선은 파장이 짧아 대부분의 물질에 흡수되는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반도체 회로를 찍어낼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빛이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울에 반사시켜 튕겨내자는 발상에 전환을 했고 그렇게 EUV 블랭크 마스크는 초정밀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거울의 정밀도는 축구장 크기의 바닥 높낮이, 오차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도 안 되어야 하는 극한의 수준을 요구합니다. 먼지 하나만 묻어도 빛이 엉뚱하게 튀어 칩이 불량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호야와 AGC 같은 기업들은 이 기술을 20년 넘게 독점해 왔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온도 변화에도 형태가 10억 분의 5밈만 변하는 특수유리 제조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조차 포기한 기술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은 너희가 아무리 삼성이라도 이건 절대 못 만든다라며 한국의 항복을 확신하며 기고만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인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 오기가 생겨 어떻게든 해내고야마는 지독한 열정의 민족임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삼성전자는 일본의 머리를 숙이는 대신 밑바닥부터 직접 만드는 소재 자립 선언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때 삼성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회사가 바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SNS텍이라는 작지만 독보적인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이었습니다. 당시 SNS텍은 구형 마스크를 생산하던 곳이었기에 EUV 같은 초첨단 미래 기술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던 것이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SNS텍의 가능성을 보고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삼성은 수천억 원의 자금 지원과 함께 핵심 연구원을 파견하고 자사가 보유한 극비 특허까지 공유하며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일본을 이길 물건을 반드시 만들어 오라는 삼성의 절박한 외침은 두 회사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았는데 마스크 결함을 찾는 검사 장비를 일본의 레이저텍이 전 세계에서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비 한 대 가격만 무려 400억 원이 넘었고 돈이 있어도 주문이 밀려 수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는 장비 업체들에게 한국 기업에는 물건을 주지 말라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삼성과 SNS텍은 굴복하는 대신 삼성의 글로벌 구매 파워를 이용해 업체들을 설득하고 용인에 전용 공장을 짓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삼성이 돈을 버리기로 작정했구나라며 비웃었지만 SNS텍 연구소의 불빛은 365일 24시간 내내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깜깜한 연구소 안에서 일본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기적의 레시피가 완성되고 있었고 진짜 지옥 같은 사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이론을 넘어 먼지가 하나도 없어야 하는 극한의 청정 공간인 클린룸에서 벌어지는 숨 막히는 현장의 사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EUV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지가 하나도 없어야 하는 청정 공간인 클린룸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ISO 클래스 1이라는 등급을 맞춰야 하는데 이는 가로 세로 높이 1렘 공간에 미세먼지가 단 10개 이하로만 있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방진복을 입으면 숨쉬기도 힘들고 화장실 한 번 가기도 번거롭지만 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유리판 하나를 다루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유리 기판 위에 몰리브덴과 실리콘이라는 금속을 원자 단위 두께로 아주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0층에서 50층까지 총 100여 층의 막을 쌓아 올려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단 한 층이라도 두께가 틀어지면 곧장 실패로 직결됩니다. 허용 오차는 고작에 불과하며 이 미세한 수치 하나만 틀려도 반도체 칩이 불량이 되는 냉혹한 기술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연구진은 실패하고 또 실패했으며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원재료들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통장의 잔고는 갈수록 줄어들고 연구원들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지만 그들은 일본의 기술 독점을 깨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소식을 듣고 20년의 노하우 차이는 결코 노력만으로 따라잡을 수 없다며 비웃음 섞인 조롱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파견된 베테랑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SNS텍 직원들과 함께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데이터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노력이 계속되던 2024년 어느 날 마침내 검사 장비 모니터에는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수치가 찍혔습니다. 블랭크 마스크의 결함 수치가 마침내 일본 제품 수준으로 뚝 떨어졌으며 이는 대한민국 기술 자립의 거대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일렀는데 연구실에서 성공하는 것과 실제 반도체 공장에서 하루 수천 장을 찍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그 혹독하기로 소문난 양산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했고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품질 검증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하며 단 0.001%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SNS텍의 국산 마스크는 삼성의 최첨단 라인에서 그야말로 고문에 가까운 혹독한 검증 테스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극자외선을 쏘아보고 엄청난 열을 가하며 수천 번 반복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피말리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제 테스트 초기에는 국산 제품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는데 일본 제품에 비해 내구성이 미세하게 떨어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장시간 극자외선을 쏘았을 때 마스크 표면에 미세한 변형이 생기는 문제는 반도체 칩 전체의 수율을 결정짓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본 업체들은 이때가 기회라는 듯 다시 공세를 펼쳤으며 한국은 역시 안 된다는 비아냥과 함께 자기들의 제품 가격을 슬쩍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SNS텍에 더 강력하고 정밀한 피드백을 주며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삼성이 일본 제품을 반드시 대체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는 개발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겪은 피말리는 시간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국산화 성공 발표 직전의 마지막 6개월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으며 연구원들은 매일 아침 전송되는 테스트 결과 이메일에 숨을 죽였습니다. 이메일 결과 확인 전까지는 회의실의 그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할 만큼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만약 전날의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날이면 온 직원이 다시 밤을 지새우며 원인을 찾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낱낱이 해체했습니다. 그렇게 약 7년, 무려 30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일본의 비웃음을 채찍 삼아 오직 소재 독립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2025년 말 삼성전자 품질 검증팀에서 모두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최종 승인 사인이 마침내 모니터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SNS텍 EUV 블랭크 마스크 양산 라인 적용 가능. 이 짧은 한마디가 승인되는 순간 차갑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눈물과 환호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일본이 20년 넘게 쌓아올린 견고한 기술 장벽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손을 맞잡고 단 7년 만에 완전히 허물어버린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이었는데 기술 개발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 반도체 업계에는 그야말로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삼성전자가 국산 EUV 블랭크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라인에 투입한다는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일본 증시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기술 자존심이라 불리던 호야와 AGC의 주가는 그날 하루에만 10% 넘게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장담하며 90% 넘게 독점해왔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즉 시장의 지배력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어떻게 한국이 그렇게 빨리 따라잡았나라며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연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산화 성공을 발판 삼아 이제 일본 업체들에게 아주 강력한 최후 통첩 카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가격을 대폭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량 국산 제품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삼성의 경고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독점이 깨지는 순간 가격 결정권은 고객사인 삼성에게 넘어왔고 이제 일본은 목줄을 쥔 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 을의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더 짜릿한 사실은 이번 국산화 성공이 삼성전자와 SNS텍 한 곳에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자회사 SK퓨리스를 통해 독자적인 국산화에 성공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양대 산맥이 모두 소재 독립을 선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핵심 재료까지 직접 생산하여 공급망을 통제하는 진정한 반도체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주저앉히려 던졌던 날카로운 돌멩이가 오히려 한국 반도체 산업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디딤돌이 된 셈입니다. 2019년의 뼈아픈 굴욕은 대한민국에게 쓰디쓴 보약이 되었으며 만약 그때 일본의 규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일본의 오만이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은 삼성전자라는 거인이 끌어주고 SNS텍 같은 강소기업이 밀어주며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하여 만들어낸 우리 모두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일본이 비웃었던 그 불가능의 영역을 우리는 이 300일 동안 흘린 뜨거운 피와 땀으로 증명해냈으며 기술 자립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 일본은 다시 우리를 앞지르기 위해 칼을 갈고 있고 중국은 거대 자본으로 우리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전쟁은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며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끈기와 안 된다고 할 때 더 타오르는 열정이 있습니다. 7년 전 일본의 부품 하나에 전전긍긍하던 그 시절을 결코 잊지 말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응원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번 국산화 성공으로 블랭크 마스크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조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은 이제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들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이는 곧 새로운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힘차게 돌리는 핵심적인 활력소이자 뜨거운 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다음 세대 기술인 하이-NA EUV 개발에서도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국산 파트너들과 함께 세계 표준을 주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 어떤 나라도 기술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없으며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놀라운 저력의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으며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활약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희 무한돈전이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경제 스토리를 발굴하여 전달해 드리는 데 있어 가장 커다란 동력이 됩니다. 이번 국산화 소식을 듣고 느끼신 여러분의 솔직하고 뜨거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일본을 완벽하게 따돌린 다음 신의 한 수는 무엇이 될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